이 혼사는 절대 있을 수 없어. 감히 그 전능한 것을 우리 집 주려는 애들이에요. 노발대발한 도령의 아버지가 밥상을 뒤엎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조용히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소자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못생기고 절름발이라며 온 마을의 손가락질을 받던 처녀. 장안 최고 부잣집 도령은 대체 무엇을 보았기에 전 재산 100냥을 내놓으면서까지 그녀를 택한 걸까요?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경기도 여주 땅 남한강 물줄기를 따라 자리 잡은 버드나무 마을이 있었습니다. 기름진 논밭이 펼쳐지고 장이 서면 사방에서 사람들이 몰려드는 넉넉한 마을이었지요. 그 마을 한쪽 구석 쓰러질 듯 낡은 초가 한 채에 옥이라는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20. 왼쪽 다리를 조금 저는 탓에 걸음걸이가 남달랐고 이목구비도 마을의 고운 처녀들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홀어머니를 모시며 삭바느질로 하루하루를 버텨가는 처지였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볼 때마다 혀를 찼습니다. 저 처녀 평생 시집도 못 가겠네. 짝 없는 신세로 살다 죽겠지. 쯧쯧. 오기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눈을 내리깔고 묵묵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만큼은 달랐습니다. 맑고 깊어서 마치 긴 세월을 품은 우물 같은 눈이었습니다. 버드나무 마을 어귀에는 홀로 사는 노파가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냥 할매라 불렀습니다. 나이를 가늠하기 어려울 만큼 주름이 깊었고 눈만큼은 서리빨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오기는 이따금 할매의 집에 들러 나무를 다듬어 드리거나 물을 길어다 드리곤 했습니다. 어느 늦가을 저녁이었습니다. 둘이 나란히 마루에 앉아 달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할매, 저는 왜 이렇게 태어난 걸까요? 다리도 성치 않고 얼굴도 볼품없고 오기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할매는 한참 달을 바라보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가. 예, 할매. 사람의 값어치는 타고난 겉모습에 있는 것이 아니란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마음에 있는 것이지. 오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깊이 새기지는 못했습니다. 예, 그렇겠지요. 달빛이 마루 위로 길게 드리웠습니다. 할매는 다시 한번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을 세상이 알아볼 날이 반드시 온다. 그날을 기다리거라. 오기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 말이 그저 위로의 말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버드나무 마을에서 가장 번듯한 기와집 하면 누구나 한 대감 댁을 꼽았습니다. 논이며 밭이며 다 합치면 마을 땅의 절반은 한 대감 것이었고 하인만 20명이 넘었습니다. 한 대감의 외아들 이름은 한준. 나이 22에 키가 훤칠하고 눈썹이 짙어 마을 처녀들이 앞다퉈 눈길을 주는 도련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련님이 좀 묘했습니다. 장에 나가면 값비싼 비단 가게는 그냥 지나치면서 허름한 노인네의 엿가게 앞에서는 한참을 서 있곤 했습니다. 거지가 구걸을 하면 주머니를 털어 건네주었고 남들이 외면하는 곳에서 오히려 눈을 떼지 못하는 성미였지요. 한대감은 그런 아들이 못마땅했습니다. 준아, 도련님답게 행동해야지. 그 천것들이랑 어울리면 못 쓴다. 아버지, 사람이 귀하고 천한 것이 어디 따로 있겠습니까? 이놈이 아직 철이 없어서 하는 소리야. 한대감은 매일같이 혼처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한양 박 판서 댁딸이 절세미인이라 하더라. 원님 댁셋째도 보통이 아니고 한주는 그때마다 말없이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한편 오기는 그날도 이른 아침부터 삭바느질 감을 들고 마을 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발을 절뚝이며 걷는 오기를 마을 처녀들이 지나치며 킥킥거렸습니다. 저것 봐. 또 나왔네. 저 걸음 좀 봐. 흉해라. 오기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입술을 꼭 다물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장터에 도착한 오기는 자리를 잡고 앉아 바느질 감을 꺼냈습니다. 실을 꿰는 손이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누가 봐도 솜씨가 예사롭지 않았지요. 어느 안악이 지나가다 오기가 만든 놀이개를 보고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이것 참 곱구나. 얼마요? 5냥이옵니다. 5냥이라. 솜씨는 좋은데. 안악은 물건을 내려놓고 가버렸습니다. 오기는 담담하게 다시 바느질을 시작했습니다. 그날 장터에 한준도 나와 있었습니다. 딱히 살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걷고 싶어 나온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장터 한쪽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야, 이 절름발이야. 내가 내 자리를 차지한 거잖아. 술에 취한 사내가 오기 앞에 버티고 서서 고함을 치고 있었습니다. 소인은 새벽부터 이 자리에 있었사옵니다. 오기는 흔들리지 않는 눈빛으로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뭐시, 이 절름발이 천 것이 어디서 말대꾸야. 사내가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 손 내리시오.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준이었습니다. 사내는 기와집 도련님의 눈빛에 기가 죽어 슬그머니 물러났습니다. 한준은 물러가는 사내를 보다가 오기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한준은 멈춰버리고 말았습니다. 오기의 눈이었습니다. 두려움도 감사도 아닌 그저 고요하고 깊은 눈빛. 마치 긴 세월을 품은 우물 같은 눈이었습니다. 한준은 한참이나 그 눈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한준은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준아, 왜 밥을 안 먹느냐?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저 혼처를 찾았습니다. 상 앞이 조용해졌습니다. 한대감이 수저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오, 그래? 어느 댁 교수냐? 버드나무 마을 삭바느질하는 처녀이옵니다. 삭바느질? 한대감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예. 이름은 오기라 하고 홀어머니를 모시고 삽니다. 그 절름발이 처녀 말이냐? 한대감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예, 아버지. 쾅. 한대감이 밥상을 내리쳤습니다. 이 혼사는 절대 있을 수 없소. 감히 그 절름발이 천 것을 우리 집 며느리로 드리겠다는 게요. 아버지. 안 된다. 우리 집 가문이 어떤 가문인데. 그 거지 같은 것을 며느리로 드려? 마을 사람들이 뭐라 하겠냐. 어머니도 나섰습니다. 준아, 어미도 반대다. 한양 박 판서 댁딸이. 어머니, 소자는 얼굴을 보고 장가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뭘 보고? 마음을 보고 드는 것입니다. 방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한대감은 한준을 쏘아보다 입을 열었습니다. 이놈, 내일 당장 공부방에 처박혀 정신 차려라. 2번 다시 그 처녀 이름을 입에 올리지 마라. 한준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장터에서 보았던 그 눈빛이 자꾸만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한주는 아버지 방으로 들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할 말 없다. 소자 이미 결심했습니다. 모시, 소자의 재산 100냥을 혼수로 드리겠습니다. 그 처녀와 혼인하겠습니다. 한 대감의 눈이 커졌습니다. 내 이놈 정신이 있는 게냐 없는 게냐. 100냥을. 소자의 것이오니 소자가 쓰겠습니다. 한주는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으로 아버지 앞에서 눈을 내리깔지 않은 날이었습니다. 한준이 오기네 집을 찾아간 것은 그로부터 이틀 후였습니다. 오기는 마루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발소리에 고개를 드니 한 대감댁 도련님이 서 있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사옵니까? 청혼하러 왔습니다. 오기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저를요? 예. 소인은 절름발이에 볼품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처녀이옵니다. 압니다. 알면서. 왜요? 한주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장터에서 배웠을 때 눈빛을 보았습니다. 그 눈빛 하나로 충분합니다. 오기는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오기는 할매를 찾아갔습니다. 할매, 한대감댁 도련님이 청혼을 했습니다. 할매는 놀라는 기색 없이 오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할매는 놀랍지 않으세요? 할매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오가, 나는 내 아버지를 안다. 예. 내 아버지는 보통 분이 아니었다. 언젠가 때가 되면 내가 알게 될 것이야. 오기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러나 할매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다만 방 안으로 들어가더니 낡은 보자기 하나를 가져다 오기의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있거라. 때가 되면 쓸 일이 있을 게야. 보자기 안에는 낡고 빛바랜 문서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오기는 무슨 문서인지도 모른 채 그것을 품 안 깊이 넣었습니다. 한주는 날마다 오기네 집을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오기의 어머니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련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희같이 천한 집의 귀한 도련님이. 어머니, 저는 진심입니다. 한준이 무릎을 꿇고 오기 어머니 앞에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술렁거렸습니다. 세상에 한대감댁 도련님이 저 절름발이 처녀한테 빠졌다고? 돈이 있어도 눈이 삐뚤어진 거지. 아무리 그래도 천지 차이인데. 한주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기와 나란히 강가를 걷고 오기가 만든 놀이개를 들여다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걸을 때마다 살짝 절뚝이는 오기를 한주는 한 번도 이상한 눈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장터에서 낯선 상인 하나가 한준에게 먼저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도련님, 이 근처에 좋은 땅이 나왔다는 말을 들으셨소.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한준이 고개를 갸웃하는 순간 오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련님, 저 사람은 2달 전부터 대개 땅 경계를 두고 분쟁 중인 문달이 아버지이옵니다. 조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주는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어떻게 아셨습니까? 장터에서 이야기를 들었지요. 저런 분들은 먼저 다가올 이유가 없사온데 다가온다는 것은 속셈이 있다는 뜻이지요. 한주는 한참 오기를 바라보다 빙긋 웃었습니다. 과연 사흘 후 그 상인이 한대감을 찾아가 거짓 증언을 하려 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한대감은 그 일을 듣고
아들을 불렀습니다. 그 처녀가 알아챘다고? 예, 아버지. 눈 하나로 꿰뚫어 보았습니다. 한대감은 묵묵히 있다가 손을 저었습니다. 그래도 안 된다. 썩 나가거라. 그러나 그 눈빛은 이전과 조금 달랐습니다. 보름이 지났습니다. 한준이 다시 아버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 한 번만 만나봐 주십시오. 딱 한 번만. 한대감은 오래 침묵하다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데려와라. 보기나 하겠다. 한준의 눈이 빛났습니다. 오기가 한대감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한대감은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살림에 절름발이 처녀. 그러나 눈빛은 달랐습니다. 흔들림 없이 또렷한 눈이었습니다. 한대감이 물었습니다. 우리 집 며느리가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도련님 곁에서 힘이 되겠사옵니다. 힘, 내까지 것이 무슨 힘이 된다는 거냐?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힘이 옵니다. 한대감이 잠시 뜸을 들이다 말했습니다. 좋다. 혼인을 허락하마. 한준의 얼굴에 환한 빛이 돌았습니다. 오기도 눈을 내리깔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침내 모든 것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날 밤 한대감의 방에는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한대감은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귀에 선했습니다. 한대감이 아들 장가를 절름발이한테 보냈다더라. 망신도 그런 망신이 없지. 한대감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이튿날 한대감은 마름을 불렀습니다. 그 처녀에 대해 조용히 알아봐라. 마름은 며칠 후 돌아왔습니다. 대감마님, 수상한 것이 있습니다. 그 처녀의 어미가 이 마을 출신이 아닌데 어디서 왔는지 아는 사람이 없다 합니다. 한대감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출신을 모른다고? 예.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마을 어기 노파가 그 처녀와 유독 가깝게 지낸다 하옵니다. 한대감은 손가락을 두드렸습니다. 가만히 있어라. 그로부터 사흘 후였습니다. 한대감의 곳간에서 은이 사라졌다는 소동이 났습니다. 하인들이 수렁거렸고 마름이 달려와 고했습니다. 대감마님, 오기가 곳간 근처에서 서성거리는 것을 봤다 하는 자가 있사옵니다. 그것은 거짓이었습니다. 한대감이 마름을 시켜 꾸며낸 일이었습니다. 오기는 그날 내내 어머니 곁을 지키고 있었지만 아무도 증언해 주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오히려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거봐, 역시 그런 처녀였어. 도둑년을 며느리로 들이려 했다니. 한대감이 한준을 불렀습니다. 준아, 이제 알겠느냐? 내가 왜 반대했는지. 한준은 눈을 부릅떴습니다. 아버지, 오기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증거가 있느냐? 한준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없으면 조용히 있거라. 그 처녀와의 혼인은 없던 것으로 하겠다. 한준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날 밤 한준은 오기를 만나러 달려갔습니다. 오기, 제가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도련님, 괜찮습니다. 오기의 얼굴은 오히려 차분했습니다. 괜찮다니요. 억울한 누명을 쓰셨는데. 도련님, 저는 오래전부터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알았습니다. 한준은 멈추었습니다. 알았다고요? 예. 저는 항상 이런 자리에 있었사옵니다.
오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이 처음 장터에서 보았던 그 눈이었습니다. 이튿날 한대감은 공식으로 선언했습니다. 혼인은 파하겠다. 그 처녀는 이 마을에서 떠나거라. 한준이 달려와 막아섰습니다. 아버지, 소자가 허락하지 않습니다. 내 허락이 필요 없다. 내 집이고 내 결정이다. 아버지, 한 번만 더 그 처녀 이름을 입에 올리면 너도 이 집에서 나가거라. 한준은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가 한준의 소매를 잡아당겼습니다. 준아, 그만해라. 다 너를 위한 것이다. 한준은 발이 땅에 붙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오기는 집으로 돌아가 방 안에 홀로 앉았습니다. 어머니가 울며 손을 잡았습니다. 오가, 어떡하면 좋으냐. 오기는 어머니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눈물 한 방울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오기는 등불도 켜지 않은 채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낙엽을 쓸어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그때 문득 할매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사람의 값어치는 타고난 겉모습에 있는 것이 아니란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마음에 있는 것이지. 오기는 눈을 감았습니다. 때가 되면 쓸 일이 있을 게야. 그 순간 품 안에 넣어두었던 보자기가 떠올랐습니다. 오기는 천천히 품을 뒤졌습니다. 낡은 보자기를 꺼내 펼쳤습니다. 희미한 달빛 아래 문서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글을 읽어 내려가던 오기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떨리는 눈으로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오기의 눈이 크게 뜨였습니다. 문서에는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이름 위에는 한 글자가 더 있었습니다. 정. 그리고 그 아래 붉은 관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오기는 오랫동안 그 문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오기는 한준을 찾아갔습니다. 도련님. 오기, 제가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도련님,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무엇이든요. 내일 아침 대감마님과 마을 어른들 앞에 자리를 만들어 주십시오. 한준은 오기의 눈빛을 보고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튿날 아침 한대감 댁 사랑방에 마을 어른들이 모였습니다. 한대감은 의아했지만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기가 들어와 어른들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대감마님, 그리고 여러 어른들. 소인이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어 이 자리를 청했습니다. 말해봐라. 오기는 품에서 보자기를 꺼내 천천히 펼쳤습니다. 그리고 문서를 두 손으로 받쳐 한대감 앞에 내밀었습니다. 한대감이 문서를 들여다보다 눈이 커졌습니다. 이것은 마을 어른 하나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감히 이게 정참판댁 호적 문서가 아닌가. 방 안이 술렁였습니다. 정참판. 15년 전 억울한 누명을 쓰고 낙향했다가 생을 마감한 이 고을의 전직 참판 어른이었습니다. 소인의 아버지이옵니다. 오기의 목소리는 조용하고 또렷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신분을 숨기고 이 마을에 숨어들어 싸웁니다. 관련자들의 보복이 두려우셨기 때문이지요. 한대감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러면 내가 정참판의 외동딸이옵니다. 방 안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대감은 문서를 들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관인은 분명했고 글씨는 진본이었습니다.
한대감은 천천히 문서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마침내 한대감이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잘못하였다. 한준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한대감이 자리에서 일어나 오기 앞에 섰습니다. 곳간에 은 도둑 소동은 내가 꾸민 일이었다. 용서하거라. 오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인은 이미 괜찮사옵니다. 대감마님. 괜찮다고. 대감마님께서 도련님을 위하셨다는 것을 압니다. 마음은 같았사옵니다. 한대감은 한참을 그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었습니다. 처음 아들 녀석이 말했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눈. 한대감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준아. 예, 아버지. 혼인 날짜를 잡아라. 마을 어른들 사이에서 웅성임이 일었습니다. 세상에, 정참판 어른의 따님이셨구나. 귀티가 있다 싶었지. 혼인날 아침 오기는 비단 홀레복을 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거울 앞에 앉아 쪽을 찌른 모습은 이전의 누더기 처녀와는 딴판이었습니다. 그러나 눈빛은 같았습니다. 고요하고 깊고 흔들림 없는 눈. 어머니가 눈물을 훔치며 딸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내 아버지가 보고 싶구나. 가마가 한대감 댁 앞에 멈추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나왔습니다. 어제까지 손가락질하던 그 사람들이 이제 숙연히 서 있었습니다. 오기는 가마에서 내려 또박또박 걸었습니다. 절뚝이는 걸음이었지만 그 걸음이 한 번도 이렇게 당당해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한준이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탐욕스러운 계략을 꾸몄던 한대감은 이후 스스로 마름을 내쫓고 오기의 어머니를 집으로 모셔들였다 합니다. 사람의 값어치는 타고난 겉모습이 아니라 살아온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보는 눈은 누구나 갖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은 쉽게 얻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눈을 가진 사람이 결국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얻는 법이지요.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